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 7월부터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또 대전에서는 교사에 대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경고 사격 없는 실탄 사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포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달 29일에 해도동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날 경북에서는 모두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불안케 했는데요. 오늘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의 특징과 그 예방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그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그 흉기 난동 사건이 최근 들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2년 강진구 어린이 성교원 흉기 난동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해자가 낮 12시 반쯤 서울 강진구 공자동 한 교회의 지하 1층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전심을 먹고 있던 남자아이 8명과 여자아이 3명 그리고 원생 모두 11명의 상처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또 10년이 지난 2012년 8월 2일에는 여의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30대 김모 씨가 퇴근 시간인 저녁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호텔 앞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직 동료 2명을 흉기로 찔렸고요. 도주하던 피의자는 다시 자신과 관련 없는 행인 2명 2사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2019년 4월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려 12분 만에 아이들과 여성 노인 5명 모두 목숨을 잃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또 이런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 7월에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네. 있었고요. 또 2주 뒤에는 서현역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일종의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조현병이라 하죠. 예. 세운동의 가해자 최원정 씨는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약을 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덕 씨도 10수년간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유사한 칼부림 범행이 4년 만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상처를 입히는 범죄를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네.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무동기 범죄 또는 정상이 아닌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칼부림 사건 등에 따른 묻지마 살인이나 상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학술적이거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표현은 아니지만 대중적, 회화적으로 널리 쓰이며 시사 보도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리켜 보다 학술적인 명칭은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네. 범죄학회의 논문에 따르면요, 범행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범죄와 피해자가 관련이 없는 사이거나 서로 간에 상호작용 없이 급작스럽게 피해를 당하는 범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범죄의 어떤 특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특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 특성을 정리하면은요. 첫째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전 예방을 하기가 힘든 범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 범죄인데요. 사람들에게 무고한 사람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범죄의 잔인성입니다. 선량하게 살아왔고 신체도 건강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조차 대낮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칼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범죄의 잔인성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범인의 정신질환을 병력으로 갖고 있다는 점과 이들은 자신의 비도덕적인 범죄를 합리화하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사회 부조리에 전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칼부림 범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과 8월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특공대가 거리에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영국의 BBC 지사 기자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근본 대책과 관련해서 기사화했는데요. 대책으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격리 조치의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흉악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 집행을 함으로써 묻지마 살인 범죄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사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용자는 20년을 복역하면 교화의 정도와 재범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묻지마 칼부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뭐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한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대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림역 사건은 일본에서도 발생한 무차별 살상 범죄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행인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 주변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가 사회적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성 속에서 다른 뭐 예방책이나 대책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두 분이 대책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일어난 무차별 실상 범죄에 자세히 연구하고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 있는 장소를 특정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역 순찰대를 꾸려서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일본에서는 2002년 고령층 자원봉사들 등을 활용한 지역 방범 패트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예방책으로 묻지마 범죄자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거나 빈곤층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에게 기본소득 등 재정 지원을 하거나 직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끝으로 좌절한 청년을 위한 접근성이 좋은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빈곤하고 또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직업 교육, 또 그와 관련한 상담 창구가 중요하다, 이런 제안이 아닌가 싶네요. 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좀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상 읽기, 오늘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